133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당신이 미처 몰랐던 국방 이야기. 저자 최안녕. 출판일 2026년 5월 8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국방일보 기자가 남기는 군과 군인에 대한 기록을 알자. 책 소개. 폴란드군은 왜 지구 반대편 전남 장성까지 왔을까? 뉴스 뒤 사람들의 이야기. 폴란드군은 왜 지구 반대편 전남 장성까지 와서 한국군의 K9 자주포 사격 절차를 배웠을까?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늘에 인생을 걸겠다는 선택을 했을까? 판문점의 공기는 왜 다시 싸늘해졌고 전쟁고아를 살린 군인의 약속은 어떻게 60여 년의 시간을 건너 이어졌을까? 당신이 미처 몰랐던 국방 이야기는 우리가 뉴스에서 잠깐 보고 지나쳤거나 미처 알지 못했던 국방의 장면들을 다시 호명하는 책이다. 국방일보 기자로 전후방 각지를 취재해 온 저자는 국방을 제도와 정책, 전략과 숫자의 언어로만 설명하지 않는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본다. 전후를 떠나보낸 사람, 이름 없이 남겨진 이들을 기억하려 애쓰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몫을 다하는 사람들 말이다. 책은 기억, 헌신, 생각이라는 세 갈래를 따라 전쟁과 분단, 전우애와 추모, 군인의 사명과 군복의 의미를 차분히 짚어간다. 국방을 어렵고 멀게 느꼈던 독자도 이 책을 읽고 나면 알게 된다. 국방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안전한 일상과 공동체의 기억, 제복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와 맞닿아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저자 소개. 저자 최안녕. 기자 PD. 필자 최안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일간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몇 번의 이직을 거쳐 2020년 국방일보에 터전을 잡았다. 현재 국방일보 취재팀 기자로 전후방 각지를 돌며 기사를 쓰고 있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장병들이 임무에 매진하는 모습에서 우리 군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폴란드군은 왜 지구 반대편 전남 장성까지 왔을까? 폴란드군이 전남 장성의 포병 전술 훈련장에서 한국군의 K9 자주포 사격 절차를 배운다. 공군사관학교에 갓 입학한 생도들은 하늘에 인생을 걸겠다는 결심으로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다. 판문점에서는 한때 평화의 기대가 피어났지만 어느 순간 다시 싸늘한 긴장만 남았다. 전쟁고아를 구한 군인, 죽은 전우를 평생 기억한 조종사, 이름 없이 잠든 무명형사, 전사한 형제가 70여 년 만에 나란히 묻힌 이야기까지. 당신이 미처 몰랐던 국방 이야기에는 우리가 뉴스에서 잠깐 보고 지나쳤거나 아예 알지 못한 국방의 장면들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책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저 낯선 군사 지식을 알려주기 때문이 아니다. 저자는 국방을 무기와 제도, 정책의 언어로만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그 모든 것의 뒤에 있는 사람을 본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 전장을 기억하는 사람들, 전우를 떠나보낸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하는 사람들. 이 책은 국방을 사람의 얼굴로 다시 읽어내는 기록이다. 국방은 흔히 어렵고 멀게 느껴진다. 그러나 책장을 넘기다 보면 그 생각은 조금씩 바뀐다. 폴란드군의 훈련 이야기에서는 한국 방산과 국제 안보의 현실이 보이고 판문점 방문기에서는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실감하게 된다. 전쟁고아를 살린 군인들의 이야기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인간의 선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다. 무명용사와 유해발굴 이야기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결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과 가족의 기다림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이 책은 국방을 잘 아는 사람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오히려 국방을 어렵게 느꼈던 사람, 군대 이야기가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더 필요한 책이다. 저자는 현장 기자의 눈으로 복잡한 국방 이슈를 풀어내되 결국 독자가 오래 기억하게 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의 글들은 설명을 넘어 질문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군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라를 지킨다는 말의 무게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제도 아래 숨겨진 얼굴들을 기록하다. 당신이 미처 몰랐던 국방 이야기는 기억, 헌신, 생각이라는 세 갈래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에서는 전쟁과 분단, 전우애와 추모의 장면을 따라가며 잊혀서는 안 될 이름과 사건들을 불러낸다. 헌신에서는 군인과 국방 관계자들이 맡은 자리에서 감당해 온 책임과 땀을 비춘다.
생각에서는 군복의 자긍심, 군과 사회의 거리, 제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차분히 질문한다. 저자의 시선은 넓고도 세밀하다. 한 장에서는 폴란드와 한국의 역사적 공통점을 짚으며 오늘의 안보 현실을 이야기하고, 다른 장에서는 군인 가족, 군종장교, 잠수요원, 조종사, 사관생도, 주임원사, 예비역 병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국방이라는 큰 주제 아래 이토록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군대와 국방의 세계가 책을 읽는 동안 전혀 다른 표정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이 책은 군인을 영웅으로만 그리지 않는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군인도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 군인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이웃이고, 칭찬에 힘을 얻고 비난에 상처받는 사람이다. 이 단순한 문장을 지나고 나면 독자는 군복을 이전과 똑같은 눈으로 보기 어려워진다. 제도와 계급, 임무 뒤에 가려져 있던 한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안전한 일상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밤을 새워 경계하고, 누군가는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며, 누군가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역사의 어딘가에 묻힌다. 이 책은 그 당연해 보이는 평화의 배경을 조용히 펼쳐 보인다. 그리고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어떤 헌신을 존중해야 하는가? 국방을 우리 삶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품격을 보여주는 문제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이 미처 몰랐던 국방 이야기는 국방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책이다.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국방의 세계가 한 사람의 얼굴,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기록, 한 번의 침묵으로 다가오는 순간을 경험하게 한다. 책장을 덮고 나면 뉴스 속 군 관련 소식도 예전처럼 무심히 지나치기 어려워질 것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상황과 주변국 움직임 속 일반 국민이 국가 안보에 보이는 관심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됩니다. 그 일선에 있는 군인, 그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복이 존중받는 사회는 군사기 진작과 전투력 향상, 유사시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헌신하는 군인들의 땀과 눈물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책을 접한 일반인들이 국방과 군에 대한 생소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인과 국방 관계자들의 헌신이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라며 책을 내놓습니다. 저의 작은 날갯짓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도 품어봅니다. 군인과 군을 둘러싼 제도 모두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점도 알리고 싶습니다. 국방에 대한 무관심을 단숨에 바꿀 수는 없더라도 책을 읽은 분들이 무심히 지나쳤던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독립전쟁 일선에서 만난 두 독립운동가는 긴 말 필요 없이 존재만으로 의지가 되는 전우였다. 안중근이 순국한 후 징역 3년을 살고 추록한 우덕순이 항일운동을 계속하고 광복 후에는 국내에서 안중근 현양사업을 펼친 이유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살아남은 자는 죽은 전우를 그리며 맡은 직분을 다했다. 조지프 허시, 아치볼드 허시, 전병섭, 전병화 형제의 뒤늦은 재회는 누군가에게 전쟁의 비극이자 슬픔,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감사함의 대상일 것이다. 지금도 이 땅의 사나이에 묻혀 발굴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선배, 전우와 그 가족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선행이 많은 전쟁고아의 목숨을 구하고 또 다른 꿈을 꾸게 했다. 전쟁의 상흔을 책으로만 배운 필자는 그 동화 같은 이야기들을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길 뿐이다. 누구나 가슴 아픈 기억이 있고 되도록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진 대장이 기록을 위해 먼저 떠나간 전우를 언급하는 대목을 보며 군인의 삶의 고단함, 슬픔을 뒤로하고 다시 비행해야 하는 조종사의 숙명이 눈앞에 서렸다. 많은 어려움에도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블랙이글스 조종사,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군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전쟁이 발발하고 전투가 벌어졌을 때 전략 전술은 지휘관들이 세운다. 다만 일선에서 적과 싸우는 것은 대부분 초급 장교 부사관과 병사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 없는 승리는 상상할 수 없다. 전투가 벌어지면 전사자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을 기억하는 것은 살아남은 자의 책무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예우하는 것은 공동체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한 나라의 국민이 군인과 군복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척도다.
한 해군 장교가 들려준 일화다.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미 하와이에 간 적이 있다. 군복을 입고 땀범벅이 된 채 간편한 옷과 신발 하나를 집어들고 길게 늘어선 줄의 끄트머리에 섰다. 그때 앞사람이 불쑥 내게 먼저 계산하라고 자리를 양보했다. 그 앞에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듯 내 앞에 계산대로 향하는 길이 생겼다. 당황해하는 내게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였다. Uniform first.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입고 있던 군복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이었다.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문화가 정착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